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내대표가 노상원의 수첩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네. 그건 중에 그건이죠. 어떻게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서해 바다에 폭침을 시켜서 수장시키겠다는 그 메모,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란 정당을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을 탄압한다고 했던 저 방금 저 연설, 저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개강되게 야당 탄압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란에 동조한다는 말을 지금 표현한 거 아닙니까? 집권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품격하고 채통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대국민 설득 이해 소통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 정청래 당대표가 먼저 그냥 자기 정치 이미지만 너무 자기 지지층에 깊게 각인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협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내란 그냥 척결 내란 세력 심판 위헌정당으로서 니네들 나한테 계속 사과 안 하면 앞으로 정당 해산시킬 거야. 그런 거의 공갈 협박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괴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0일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도구육의 국정운영 당장 그만두십시오.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고요.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 독재 얘기를 이렇게 했었고 정청래 대표는 귀에서 피 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라는 반응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상당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전날에 이어 이 어제도 상당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냥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해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기 전에 아침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 이렇게 폭로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습니다.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익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습니다. 불기의 객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습니다. 불기의 객이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네, 노상원 수첩 언급에 송원석 글이 됐었으면 하고 망언을 했다라고 지금 정청래 대표 아침 최고위에서 이미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으러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이게 김성태 의원님. 예. 이게 여야 간 좀 분위기가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도 뭐 정치 좀 하고 또 네. 뭐 요 근래 시간이 있어서 정치를 많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만 참 정청래 대표께서 이게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에 가는 말이 고운데 지난 월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 양당 지도부 회동 그 협치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는 가운데 본인이 이제 집권당 대표로서 일정 부분 자신의 그 정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또 자기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웬만큼 하고 이제 집권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품격하고
채통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대국민 설득 이해 소통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 정청래 당대표가 먼저 그냥 자기 정치 이미지만 너무 자기 지지층에 깊게 각인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협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내란 그냥 척결 내란 세력 심판 위헌 정당으로서 니네들 나한테 계속 사과 안 하면 앞으로 정당 해산시킬 거야. 그런 거의 공갈 협박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송원석 이제 그래도 원내대표가 자기 뭐 연설할 때 한마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기가 거슬렸죠.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정청래 당대표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는 망언 제조 특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뭐 부분의 표현 자체를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정치가 더 이상 국민들 보는데 이렇게 참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신뢰를 회복하는데 정청래 집권당 대표부터 이렇게 솔선수범 해주면은 그 야당이 거기에 참 웬만큼 이렇게 같이 손발을 안 맞춰주면 저부터라도 야당 우리 후배들에게 저는 야단칠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건데 가는 말이 곱지 않았으니 오는 말이 고울 수가 있겠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집권 여당에서 먼저 고운 말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최윤호 의원님. 참, 예, 여러 가지로 뭐 그런 100일을 맞이하는데 대통령의 지금 100일 곧 기자회견을 앞두고 좀 어깨가 상당히 좀 무거워진 그런 아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냥 스스럼없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 화면에 비친 게 송원석 원내대표인데 어제 딱 송원석 원내대표를 지목해서 밝히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입장이 없는 거 보면 본인의 말이 맞다 하는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내대표가 노상원의 수첩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네. 그건 중에 그건이죠. 어떻게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서해 바다에 폭침을 시켜서 수장시키겠다는 그 메모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란 정당을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을 탄압한다고 했던 저 방금 저 연설 저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개강되게 야당 탄압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란에 동조한다는 말을 지금 표현한 거 아닙니까? 참 그 송원석 원내대표로서는 정말 그 국회에서 정말 들어본 망언 중에 망언을 했다. 그래서 적극 사과해야 되고 물론 뭐 저녁에 또 협치까지 이제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만 정말 이제 야당 대표가 윤석열을 왜 옹호했고 전한길 씨를 앞세워서 전당대회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이 내란 극우 세력들과의 내통한 거 아니냐 너무 그 세력이 국민의힘 제1야당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이제 뭔가 좀 협치 모멘텀 속에서 좀 벗어나는가 했는데 스스로가 또 자성자박하는 그런 실언 중에 대실언을 했다. 그래서 빨리 수습책을 내놓고 진정 어린 사과부터 빨리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